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는 이른 오전이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기다림에 지친 환자들이 어깨를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무릎에 꼭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수술비 견적서가 들어 있었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열어봐도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와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술은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수술비 얘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건 니네 집일이잖아. 너가 알아서 해. 그날 밤, 지연은 부엌에 혼자 앉아 견적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 거야. 이 순간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던 지연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1,000만 원 결제 완료.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자 상담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결제자는 남편분 성함으로 나오시는데요. 짧은 통화 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갔습니다. 퇴근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 후에 시댁으로 오라는 시어머니의 부름이었습니다. 시댁집에 들어선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 큼직한 안마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마의자 위에는 시어머니가 편하게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예,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걸 다 받아보네. 세상 참 좋아졌어. 휴대폰 화면 속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신뢰가 깨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내 카드로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 감정은 들끓었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닌 싸움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에서 지연은 완전히 고립된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1,000만 원 결제 알림창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고 숫자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도 집중은커녕 문서 하나 넘기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점심시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술 일정 확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지연은 대출 앱을 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성우에게 대출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건 무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 고생하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전화까지 날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희 집 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유일하게 따뜻하게 내민 손은 회사 동료 수빈의 말이었습니다. 그거 카드 무단 사용이야. 그냥 넘어갈 일 아냐. 아무리 부부간 이어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건데.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토요일 아침,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카드 내역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 가맹점, 서명자, 배송 주소 모든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매장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땡땡 안마의자 1,000만 원 수령인은 시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꾸준히 적어왔던 가계부를 펼치자 시어머니와 관련된 지출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넣었을 때 돌아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증거만 충분히 있으면 가능합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이젠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간다. 퇴근 후 거실. 조용한 집 안에 TV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식탁 위에 증거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우 씨, 이게 뭐야? 뭐가? 내 카드로 1,000만 원. 제 정신이야? 그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엄마 생신이잖아. 선물 좀 한 게 뭐 어때서? 내 아버지 수술비 보태달라 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 그건 니네 집일이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연은 결제 내역서, 영수증, 배송 기록, 가계부를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무단 결제야. 그리고 난 이걸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의 생신날 아침,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풍선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식탁 위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 상에 아무것도 없어. 웅성거림이 거실을 메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연아, 상은 왜 이래? 안 차렸어요. 차릴 생각도 없고요. 차릴 이유도 없고요. 뭐라고? 이혼 생각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무슨 생신상이 필요해요? 지연은 봉투를 식탁에 탁 내려놓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카드 내역서, 영수증, 배송 기록. 오늘은 생일상이 아니라 진실을 올리는 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효도는 본인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제 카드 몰래 긁은 건 선물이 아니에요. 각자 부모님 챙기자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제 카드로 몰래 긁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빈 식탁은 그 어떤 음식보다 강렬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폭로의 날 이후 시댁은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신을 당했고 성우는 회사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증거 충분합니다. 소송으로 가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해 주세요. 미련 없어요. 며칠 후 성우는 이혼 소장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보는 그대로야. 이혼 소장.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이걸 이렇게 끝내겠다고? 내 아버지 수술비는 외면하고 내 카드로 당신 엄마 선물은 사면서 이건 신뢰가 아니라 배신이야. 법원 조정실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단 결제 사실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혼 조정을 성립한다. 문을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봄날의 햇살 아래 지연은 자신이 꾸민 작은 카페 한 잔의 위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부드러운 커피향이 퍼졌습니다. 창가 자리엔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손님 많이 올 것 같아. 우리 딸, 이제 사장님 다 됐네. 벽에는 그녀가 직접 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예전엔 눈물로 버티던 삶이었지만 이젠 자신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뭐 추천해요? 봄이니까 로즈라떼 어때요? 지연은 활짝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엔 벚꽃이 흩날리고 골목길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이상 과거는 그녀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온전히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 흐른 뒤 시어머니와 성우의 소식은 동네 여기저기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마의자와 각종 가전제품이 담보로 잡혀 경매에 넘어갔고 성우가 몰래 쓴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쫓기듯 퇴사하였고 그나마 있던 돈으로 사업을 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망해버리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 오후 지연의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시어머니와 성우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잘 되니까 우리도 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지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제가 부탁했을 땐 그건 니네 집 일이잖아라고 하셨죠? 그 말 이제 제가 돌려드릴게요. 카페 안은 조용해지고 손님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만 움켜쥐었습니다. 성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이게 남편한테 할 말이냐? 남편. 누가 남편인데? 이혼했으면 남 아니야? 조금 전에 내가 한 말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 그대로야.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남편이야. 남편은. 지연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위자료랑 안마의자 비용. 법원에서 이미 인정된 금액이에요. 법정이자에 연체이자까지 붙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말 나올 일 없이 기한 안에 깔끔하게 내세요. 예전엔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당신들이 법원에 쫓겨다니는 입장이에요. 이제부턴 당신들 집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에 당신들 자리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위자료. 안마의자 값은 뭐래? 분위기 보니까 아직 한 푼도 안 준 것 같은데.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두 사람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창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짙은 주름 사이로 단단한 눈빛이 번졌습니다. 사부인, 그리고 너. 아버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 딸 아버지 수술비 부탁했을 땐 니네 집 일이라 하더니 이제 와서 기어들어와 손 벌리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고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땐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그때 누가 손 내밀고 누가 뿌리쳤는지 난 똑똑히 봤어. 사부인, 효도는 각자의 자손이 각자의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남의 딸 카드 긁고 생색내는 거. 그건 효도가 아니라 도둑질이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님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성우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 사위였던 놈. 아버지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책임질 줄도 모르면서 남의 가정에 끼어들지 마라. 내가 잃은 건 아내가 아니라 기회야. 다시는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내가 널 못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안 때리는 거야.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알겠나? 귀하디 귀한 내 딸 데려다가 그리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서 뭐? 사람을 귀하게 대해줘라. 그리 얘기했건만 됐고. 사부인, 사위 너 앞으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사부인 좋게 말씀드릴 때 가세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간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딸 잘했다. 진짜 강해졌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따뜻한 봄바람이 카페 문틈으로 스며들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끝났어. 이젠 나와 아버지와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야.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